안녕하세요. 3장에서 ER 모델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어, 이번 강의에는 그 3장에서 배운 ER 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ER 모델링은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야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그러한 과정이 ER 모델링 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ER 모델링으로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표현하는데, 전체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간에 설계의 그 과정의 대부분의 시간을 ER 모델링 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그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표현하고 수정하고 반영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ER 모델링은 실무에서 어떤 그 실무적인 그런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어떤 딱 떨어지는 어떤 그 이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그 상당한 그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ER 모델링이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ER 모델링에 대해서 연습 문제에 있는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 모델링 연습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ER 모델링과 관련되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어요. 그 국가 공인 자격증이 데이터 아키텍처 전문가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자격증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혹시라도 이런 데이터베이스 설계 내지는 ER 모델링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자격증을 추가로 한번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보충 시간을 좀 추가로 가진 다음에 3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ER 모델링을 잘하는 방법은 그 ER 모델링을 여러 번 실습해보는, 여러 경험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 문제에 있는 예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연습 문제는 영화에 대한 어떤 정보를 뭐 서비스하는 이런 영화 응용 시스템을 하나 개발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영화와 관련되는 정보들을 관리하고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ER 모델링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분야든지 이 ER 모델링은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엔터티와 릴레이션십으로 모든 정보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ER 모델링의 기본적인 이제 방법이죠. 엔티티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 어떤 개체 또는 객체, 어떤 응용 업무에 정보를 표현해야 될 어떤 대상, 그 업무를 구성하고 있는 대상, 사물이나 사람이나 개념, 독자적으로 구별된 어떤 정보 대상, 개체 또는 객체를 엔티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엔티티는 주로 말로 표현을 하고 나면 명사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에서 찾은 이 엔티티를 어떤 엔티티와 어떤 엔티티가 어떠하다, 뭐와 뭐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엔티티를 잘 찾고, 그 엔티티가 서로 어떻게 협력하거나 같이 나타나거나 뭐 이렇게 엔티티와의 어떤 관련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릴레이션십은 주로 동사적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한 예제를 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이 ER 모델링의 개념으로 모델링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이제 영화 응용에 대한 지금 예제가 있는데요. 먼저 각 영화는 제목과 개봉 연도에 의해서 식별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보를 유지해야 될 어떤 대상이죠. 객체죠. 그러니까 영화가 하나의 엔티티가 되겠습니다. 제목과 개봉 연도는 뭐죠? 이 영화를 설명해주는, 영화가 갖는 어떤 속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영화의
애트리뷰트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에 의해서 식별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가 조합이 되어서 키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영화는 분 단위의 상영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영화가 가져야 되는 이제 속성이죠. 자, 이 영화는 상영 시간이 몇 분이냐, 뭐 이걸 나타내는 영화에 대한 값입니다. 그 다음에 제작사가 있네요. 이 제작사는 영화와는 다른 하나의 객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라고 하는 또 다른 대상이 있겠죠.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엔티티라고 할 것이냐, 애트리뷰트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조금 예민합니다. 이 대상이 그냥 한 가지 단순한 값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의 이름, 이 정도만 필요하면 이걸 애트리뷰트를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제작사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다른 여러 정보들을 유지하는 어떤 다른 어떤 정보를 표현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러면 엔티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애트리뷰트 할 것인가 엔티티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설계자가 나는 이건 독자적으로 표현하겠다, 아니면 이것은 어떤 엔티티의 애트리뷰트 속성으로 보겠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대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을 애트리뷰트로 하든지 엔티티로 하든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고 나면 설계 결과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설계자의 어떤 직관과 주관에 따라서 난 이건 따로 존재하는 거다, 아니면 나는 이거는 이 엔티티를 설명해 주는 어떤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제작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정보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보시면 이 제작사에 다른 정보들이 뒤에 설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엔티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엔티티로 하게 되면 엔티티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장르에 의해 분류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분류됩니까? 영화가 분류된다는 거죠. 영화가 분류되는데 뭐에 의해서 분류되느냐면 제작사하고 그 영화의 장르하고 이렇게 분류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이게 액션인지 코믹인지 뭐 드라마인지 이런 어떤 그 분야, 분류, 이것은 그 영화가 가진 속성이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엔티티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제 생각에 뭐 요거는 그냥 영화의 장르라고 하는 어떤 속성값, 그런 값을 나타내는 속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작사와 제작사에 의해 분류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작사는 별도의 엔티티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영화와 엔티티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관계는 다른 두 엔티티가 같이 나타나면서 뭐가 어떻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서는 영화가 제작사에 의해 분류된다. 어느 제작사에 의해서 제작한 거냐,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장르도 이제 물론 이제 분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장르는 애트리뷰트, 영화에 속하는 애트리뷰트다, 이렇게 지금 모델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감독이 있어야 된다. 감독은 또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엔티티라고 봐야 되겠죠. 이 엔티티인데 영화와 감독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니까 영화하고 감독하고 사이에 관계가 있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죠. 한 영화가 여러 명의 감독을 갖는다, 일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배우는 또 다른 객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엔티티.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배우가 등장한다. 어디에? 영화죠. 영화와 배우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한 영화에 여러 배우가 등장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화는 줄거리 개요도 제공한다. 줄거리 개요. 이 영화는 뭐
어떤 내용이고 뭐 주인공이 뭐 어떤 뭐 역할을 하는 거고 뭐 하여간 뭐 영화를 소개하는 그런 이제 텍스트 형태의 간단한 정보들 뭐 이런 거 우리가 자주 보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데 요건 또 좀 텍스트 형태로 표현되는 거긴 하지만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이 영화가 갖는 속성으로 모델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시면 각 영화에 출연한 특정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이 영화는 이렇습니다. 저 영화는 저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 홍보하는 그런 이제 배우들이 나와서 말하는 영화 소개가 있어요. 이것도 애트리뷰트로 하셔도 되는데 누가 말이냐라고 하는 배우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배우하고 영화하고 사이를 이렇게 관련성을 지우면서 여기에 속성 값으로 영화 소개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배우가 어느 영화에 대해서 어떤 소개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와 배우가 소개하는 것과 관련되는 요거는 이제 출연하는 거죠. 영화와 배우의 어느 배우가 영화에 출연했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영화와 배우 사이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는 이름과 생년월일에 의해서 식별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배우의 속성이고 그죠? 식별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조합이 키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배우가 한 개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다. 그러니까 배우가 지금 여기 아까 찾아놓은 건데 한 영화에 여러 배우가 나온다 이렇게 됐고 여기 설명은 한 배우가 여러 영화에 출연한다. 이쪽으로도 1대1, 1대 n, 이쪽으로도 1대 n. 그러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m대n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배우는 영화에서 역할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출연하면서 영화와 관계되면서 역할을 갖는다. 주인공인지 아니면 아버지 역할인지 어머니 역할인지 그 영화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요 관계가 맺어질 때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관계가 맺어질 때의 속성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독, 아까 앞에서 찾았던 엔티티인데 감독은 이름과 성별, 애트리뷰트가 되는 거죠. 로 식별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키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 거고요. 한 개 이상의 영화에 감독한다. 아까 보면 한 영화에 여러 명의 감독이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설명은 한 영화를 한 감독이 여러 영화를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쪽으로도 1대1, 1대1, 이쪽으로도 1대1.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m대n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감독이 영화에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감독이 곧 배우고 배우로서 영화에 출연하는 거죠. 그래서 감독이 배우다. 감독하고 배우하고가 이 사람이 요 감독이다. 이 감독이 이 배우다. 그래서 동일인이니까 1대1. 그 다음에 제작사가 있네요. 제작사는 이름에 의해서 식별된다. 이름이 키라는 얘기고, 그죠? 한 제작사는 한 개 이상의 영화를 제작한다. 제작사가, 아까 제작사가 여기 있었죠? 한 제작사가 여러 영화를 제작한다. 1대 N.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엔티티, 영화, 제작사, 감독, 배우, 이렇게 지금 이제 찾고 그들 간의 관계와 속성을 지금 이제 찾았죠. 요걸 이제 ER 다이어그램의 다이어그램의 표기법으로 표기를 하면 그게 ER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맨 처음에 뭐가 있었나요? 영화가 있었고, 그죠? 영화의 제목이 었던가요? 제목, 날짜였던가요? 한번 앞에 볼까요? 제목과 개봉연도. 이것이 키라고 그랬으니까 밑줄을 이렇게 그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개봉연도 말고 장르도 있었고, 그죠? 상영 시간도 있었고, 줄거리도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상영 시간.
장르, 줄거리,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으로 찾은 게 제작사하고 감독이 있었네요. 제작사는 이제 한 제작사가 여러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제작사가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에 의해서 식별된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감독이 있다 그랬었죠. 감독은 이름과 생년월일 요거에 의해서 식별된다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한 영화를 여러 감독이 감독할 수 있고 한 감독이 여러 영화를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한번 볼까요? 예, 영화와 감독 간의 M대의 관계다. 그 다음에 이름과 생년월일로 식별된다. 제작사는 이름에 의해서 식별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배우가 있네요. 배우도 이름하고 생년월일 요거에 의해서 식별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키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 영화에 여러 배우가 출연할 수 있고 한 배우가 여러 영화에 출연할 수 있고 한 영화에 여러 배우가 출연할 수 있고, 여기서 역할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배우가 영화에 대해서 소개 동영상, 이걸 아까 뭐라고 했죠? 네, 영화 소개하는 영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출연하는 거고, 요거는 영화를 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감독이 배우가 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감독하고 배우하고도 관계가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찾았던 엔티티와 관계들과 속성들이 다 찾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ER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ER 다이어그램은 예제를 가지고 실무에서 자꾸 해보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어느 걸 엔티티로 하고 어느 걸 릴레이션십으로 하고 어느 걸 애트리뷰트로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노하우가 쌓이면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그 경험이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예제를 한번 직접 이렇게 좀 몇 번 해보시면 ER 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예제 중에 상품 주문,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하는 응용에 대해서 역시 이제 연습 문제에 있는 예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제가 했던 거와 똑같은 요령으로 엔터지도 찾고 릴레이션십을 찾으면서 모델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ER 모델링을 많이 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이 모델링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분야입니다. 이 ER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라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설계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좀 전문성이 있는 거고 굉장한 능력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ER 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든 국가의 어떤 사업이나 산업체의 무슨 산업이나 국가 R&D 연구나 이런 모든 이제 인력 양성이나 이런 모든 이제 정부에서 지출하는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는 그런 이제 기관인데, 데이터베이스 분야를 집행하는 이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는 그런 이제 사업이나 인력 양성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행하는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졸업하기 전에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정보처리기사 1급 다들 이제 필수적으로 다 하시죠. 그거 하시면서 그 외에도 각 분야마다 별도의 이제 자격증들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나 빅데이터 관련되는 자격증은
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 주소를 제가 표시해 놨는데 kdata.or.kr 여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이제 그 자격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아키텍처 게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관련되는 자격증이고 SQL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우게 될 SQL이라고 하는 언어에 특화된 이제 자격증이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자격증 이렇게 세 종류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 그 아래쪽에 있는 화면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는 이제 대학교 재학생들, 대학교 3학년이나 4학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고, 요거는 실무에서 한 5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하는 이제 분야입니다. 그래서 초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이 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아키텍처라고 그래서 요 DA, 데이터 아키텍처 준 전문가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요 준 전문가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걸 토대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문가 자격증을 받으시게 되면 상당히 실무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제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한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는데 이 데이터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 대해서 아키텍처, 건축을 할 때 설계하는 설계를 하는 이런 이제 그것과 관련되는 자격증이다 이런 의미고요. 예, 전문가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실무 경험이 몇 년간 있어야 되는 상당히 이제 전문가 자격증이고 준 전문가가 이제 대학교 3, 4학년들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정보 시스템 구축 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물을 하나 짓게 되면 이 건물이 설계 도면대로 건축법대로 잘 지어졌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조사하고 감사를 해서 그 규정을 잘 지켰으면 이제 나중에 건축 승인을 해주죠.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그게 이제 그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 그 개발 과제라고 하면 그 개발 회사가 아닌 별도의 감리 회사가 이게 지금 이제 원칙대로 잘 됐는지 안에 뭐 어떤 그 절차나 어떤 기술적인 요소나 이런 데이터베이스 설계나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잘 됐는지를 조사하고 감리를 해서 그 감리를 통과해야 그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를 받을 수 있고 이제 그 개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감리사 혹은 이제 그 기술사 이렇게 하는데 이 감리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 설계 전문가가 다시 말하면 데이터 아키텍처 전문가 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수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이 전문가가 이런 그 감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감리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 이런 그 전문 지식이 있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전문적으로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이 있으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또 감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가지면 나중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이제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준 전문가 자격증 과목이 뭐냐, 뭘 시험을 배우느냐 하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제 더 많은 내용에 대한 것을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준 전문가는 요 내용을 배우면 됩니다. 요 내용이 보시게 되면 전사 아키텍처라고 그래서 전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이제 일종의 절차,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 설계 절차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절차의 과정이나 절차의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절차에 대해서 이제 그 시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 분석, 이 요구 분석을 한 것을 토대로 데이터 모델링, 즉 ER 모델링을 하는 거죠. 이 ER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분석한 것에 대해서 표준화를 먼저 한 다음에 이 표준화를 거쳐서 이제 그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데이터 아키텍처 준 전문가 과정에서 시험 보는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주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ER 모델링에 대한 그 예제도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이제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도전해 볼 만한 자격증에 대한 정보 소개한 것으로 해서 3장의 ER 모델링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마치고 3장의 모든 내용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관계 데이터 모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